안녕하세요, 드러입니다. 오늘은 한국이 개발 중인 라이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이더는 여기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인데요. 라이더는 기본적으로 전파를 발생시켜 다시 돌아오는 반사판을 이용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거리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알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라이더는 1897년 독일의 헤르츠가 처음 발견하고 영국의 왓슨 와트가 1930년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발명을 영국 정부가 독일과의 필사의 일전을 임박함을 짐작하고 독일에서 날아오는 폭격기를 막을 방법을 찾다가 맞선 와트의 레이더를 1940년부터 군사무기에 활용해서 독일의 공습을 효과적으로 레이더를 통해 알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독일이 영국을 공습할 때마다 영국 전투기의 길목으로 출동하여 독일의 폭격기를 격추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레이더가 하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무기가 된 레이저를 냉전시기 양진영은 발전시켜 전투기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 경보용으로 다양하게 개발을 하였습니다. 과거에 대해 강한 전파의 방향을 상하좌우로 기계적으로 움직여 전파를 사용하기에 기계식 레이더라고 불리고, 현대의 레이더는 기계적인 구조장치 없이 안테나 방향을 바꾸지 않아도 전자주사로 불리는 전자식 레이더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다시 전파를 만나 송수신기가 하나씩 있는 것이 수동식 폐사 방식이고, 송수신기 모듈이 대량으로 배열된 A사 방식으로 아닙니다. 여기에서 폐사 레이더는 이지스 구축함에 사용하는 스파이와 레이더가 유명하고, F-22, F-35 전투기의 레이더는 L사 레이더로 각 송수신 모듈이 하나의 작은 레이더 역할을 해서 잠자리 눈처럼 수천 개의 모듈이 박혀 있으면 수천 개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중요 군사 무기에는 레이더는 각국의 군사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인데, 우리나라는 레이더 개발한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1981년 금성정밀이 민수용 더 선명하게 레이더를 개발한 것을 계기로 1984년 태양감지 레이저를 개발해오면서 군사용 레이더 개발을 시작했고, TP에서 830개 적어도 감시 레이더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레이더를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11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헬샘C 제품을 2014년까지 완성하기로 하고, 헬샘을 전공지대공 미사일과 함께 KAM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무기로 선정하게 됩니다. 헬샘은 2010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탐색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한국형 사드라 불리는 헬샘은 적 항공기와 탄도 위협으로부터 핵심 목표를 방어하기 위해 개발되는 장거리 방공 유도 체계를 말하며, 특징이 한 개의 포대로 항공기와 탄도탄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개발되고 있으며, 대탄도탄 요격유도탄은 베이빔이라 불리고 대항공기 요격유도탄은 ATM이라 호칭합니다. 미국의 사드와 비교해서 평가되기도 하지만 상당히 도전적인 개발 사업으로 고체 추진제를 사용하고 궤도 수정 및 자세 제어 장치를 채택 점화 및 재점화를 통해 운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기존 탄도 유도탄과 차별이 되는 신기술이 많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헬샘은 2022년까지 개발을 마치고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탄도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기에 중요하며, 군에서도 북의 탄도미사일 방어가 가능하도록 K-게임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고도 20km는 패트리어트와 패트리엇3가 담당하고, 고도 20에서 40km까지 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인공 IP가 담당합니다. 또한 40 이상은 주한미군의 사드가 방어할 계획입니다. 군에서는 요격고도가 50에서 60km의 헬샘이 전력화되면 잠수함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격고도 150에서 500m는 이지스함에 장착된 미사일로 격추가 가능할 전망이며, 액세서리를 해군에서는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앨범에 들어가는 X밴드용 베이사 발매 마이C를 개발했으며, 이러한 헬샘의 전적에는 사운드나 이스라엘의 에러트와 유사합니다. 다목적 레이더로 탐지와 추적 지령을 모두 하나의 방식으로 현재의 천공과 같은 방식입니다. 헬샘에 사용될 MF 레이더는 대형이며 국내 최초로 회의사 구조를 택한 레이더입니다.
MFR을 적지 않은 차량도 10년 대형 트럭에 탑재되며 A3의 네팔에는 8천여 개의 엘리사 소자가 탑재되며 이렇게 되면 레이더파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면 1200에서 1500m까지 거리가 나오며 통상적으로 900km의 탐지거리를 자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X밴드 레이더이며 이것은 탄도탄 요격 능력만 볼 때는 X밴드 레이더보다 해상도가 낮아 탐지거리와 해상도에 불리할 수밖에 없지만 공군의 ROC가 탄도 미사일뿐 아니라 항공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레이더를 요구했기 때문이었으며 또한 주변국들의 스텔스 항공기가 증가하는 데 따른 탐지를 위해 X밴드 레이더를 채택했습니다. 또한 외계권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L-3은 이란의 미사일의 상단부에는 DACS란 외계권 요격대를 탑재하여 카드로에서는 고도 67라고 하지만 이보다 더 높은 스펙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텔셈을 사용내일 외계권 요격체 TAC에서는 장거리 요격을 위한 추진체계로서 듀얼 펄스 로켓 모터를 사용하여 대기 밀도가 높은 저층에서는 연소 속도를 느리게 하여 희박한 고고도까지 탄을 밀어올리고 고고도에서는 연소 속도를 높고 추력을 강하게 낼 수 있는 다단 펄스 로켓을 통해 사거리는 물론 요격체의 속도를 최대한 넓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외계권 요격체의 특성은 차후 한국의 전술 탄도탄이나 현무 투시 대함 탄도탄 버전에 적용되어 비행 특성이 난해해지는 특성을 가질 것으로 암시되며 이스칸더 미사일처럼 듀얼 펄스 로켓을 통해 도립 시점의 최종 가속을 통해 도립 속도가 마하 10 이상을 돌파해 요격하는 입장에서 요격을 할 수 없는 탄도미사일의 기술입니다. 이러한 천궁피아의 피와 동일한 구조로 설계가 되며 레일섬을 사거리 또한 200km 이상으로 설계되고 고도 또한 60보다 높은 고고도로 미국의 사드보다 성능이 조금 떨어지거나 동등한 수준으로 개발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로터보다는 높고 에로 우스리와 준하거나 약간 떨어지는 성능으로 설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L3이 개발되면서 얻어지는 노하우로 FFX 배치 수리에도 이것을 장착한다는 업그레이드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해상용 LED 개발도 가능해 보이고 엑센트를 대체할 수 있는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L3의 개발 주체가 하나라는 것은 핵무기 개발로 주가를 높이고 있는 LIGN-X1의 영역까지 맡겠다는 의도로 한화는 이전부터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용이 높은 회사이고 한화생명을 통한 우회 실탄 지원까지 하고 있어 방산업체에서 몸집을 불리고 있는 한화가 L3 개발 성공으로 어떤 미사일을 업그레이드할지 기대가 됩니다. 한화는 KBS에서 레이더 개발 업체로 지금까지 LIGN-X1이 레이더 분야에서 가졌던 기득권을 점점 빼앗아 오고 있으며 이번 L3 개발에 중요한 것이 레이더 개발과 탄도 요격 미사일 두 분야가 중요한데 하나는 공격적으로 레이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과 연구소들은 선진국 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레이더도 반도체화되면서 소자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선진국이 손에 꼽힐 정도인 첨단 시설의 대형 진화 관련 소재 고출력 반도체 전력 증폭기를 개발하여 그동안 다양한 레이더 개발 경험과 첨단 소자 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2020년 중반까지 해외 백성 레이더를 국내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식회사 웰스라는 화성에 위치한 종속의 위치와 관련 기반 화합물 반도체와 응용 모듈을 개발 제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도 무기 감시 정찰 무기에 적용하는 핵심 기반 기술이며 팩스 배치 수리와 캐펙스 베이사 레이더 X밴드 갈륨 공정 개발 선도 사업을 수행 중이며 향후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집 L3 달기는 레이더에 이 소자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업체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레이더 센서 및 민수이동 통신의 핵심 부품인 갈륨 램프 전력 증폭 소자를 순수 국내 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최초로 개발했으며 X밴드 대역에서 150특급 기술을 확보 소자의 성능은 해외 선진국과 동등합니다.
더구나 해외로부터 소자의 도입 시 적용되던 수출 제한을 국내 개발로 회피하였으며 동작 전압이 50V로 세계 최고 수준의 신뢰성 또한 확보하였습니다. 모든 회로를 하나의 칩으로 집적해서 고주파 단일 칩 직접 회로인 MMIC를 개발하여 ASM과 FX 배치 세리 다기능 레이더 TRN 모듈에 적용할 예정이며 향후 X와 K2밴드 대역지와 관련 소자를 개발 향후 해외 팩스와 장사정포 요격체계 다기능 메이데이 TRM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인 LSAM을 개발 중입니다. 탐색 개발에 5천억 체계의 개발에 6천억 총 1조 1천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구성은 레이더 교전 통제 1개로 미사일 차량은 여성에서 7대로 1개의 포대를 이루며 단도탄 방어용 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구분된 다목적 대공전 시스템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항공기 요격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300m입니다. 탄도탄 크기가 RCS 기준 0.21 기준으로 이지스함은 40km 독도함의 스마트 레이더는 1000km 이스라엘의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는 800SM 레이더도 1000km X밴드 레이더보다 탐지거리가 깁니다. 헬센 미사일을 요격 고도는 40km에서 150km까지 요격이 가능합니다. 요격 미사일은 2단으로 구성하게 되고 국내에서 개발된 적외선 탐지기 시커가 안개 낀 상태에서도 25km에 대한 미사일을 탐지했을 정도이며 고도 40m 이상 외계권에서는 수증기나 공기가 없기 때문에 100km 이상 적외선 탐지거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F-35의 적외선 탐지기가 무려 1300m 이상 거리에서 탄도탄을 탐지하고 추적했을 정도입니다. 지상 레이더로 미사일을 유도 타깃에 가까이 접근하면 자체 적외선 시커를 유도해서 타격하는 방식으로 적외선 시커는 한국에서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상도는 HD급이며 이는 만화속 190도로 냉각해서 열 잡음을 없애고 고정밀도의 적외선 시커를 제작하였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의 기술 도입으로 천궁의 개발을 시작으로 천궁 VIP와 해군 미사일을 완성시켰으며 북에 나날이 고도화되는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시스템을 개발 중으로 가장 핵심인 레이더와 탄도 요격 미사일까지 함께 전체의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은 미국이나 이스라엘 정도가 전체 체계의 개발을 완성했으며 한국이 북한의 위협으로 이러한 무기체계를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 직접 수입하지 않고 따로 자체 개발하는 이유는 한국의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약 1조 원 이상이 투자되는 개발 사업에서 우리나라 회사들의 실력을 키우고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사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LSAM은 레이더 개발한 의사 기술과도 밀접한 연관되어 있어 미국의 수출을 거부하는 KTX에 대해서 레이더 기술을 자체 개발을 시작한 한국에게 한층 더 고도화시킬 수 있는 사업 기회이며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기술 이전을 거부하는 수출 전략 품목으로 국산화를 이뤄야 하는 이유입니다.